진짜 현타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라님 공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게 많이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는 안 했는데 A조부터 D조 경기까지만 보고 순위 중간 점검 그리고 3차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일스랑 이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일단 0대2로 이란이 이겼습니다. 이란이 이겼고 어떻게 이겼냐면은 경기 막판에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었어요. 그 전까지 0대0 좀 팽팽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웨일스가 무너졌죠. 특히나 골키퍼의 그 퇴장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에 한 번도 퇴장당한 장면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1호 퇴장이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발을 너무 높게 들면서 퇴장이 되었고 그래서 남은 시간 웨일스는 10명이서 싸웠고요. 결국 수비가 붕괴되면서 이란이 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첫 경기 잉글랜드전 대패를 다시 모면하고 2차전에서 웨일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웨일스는 반대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첫 경기는 웨일스가 졌고 두 번째 경기는 카타르랑 세네갈 경기인데요. 1대3으로 세네갈이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역시나 세네갈 쪽에 나왔지만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양팀 다 비등비등했어요. 두 팀 다 약간 빠른 스피드로 아무래도 두 팀 다 좀 아랍권이다 보니까 경기 스타일이 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 아랍 팀이 약간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볼을 약간 쑤셔 넣는 듯한 전술 자체가 약간 이게 골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막 안쪽으로 막 쑤셔 넣는 듯한 약간 그 특유의 전술 그게 좀 눈에 띄게 보였고 스피드 자체가 양 팀 다 엄청 빨랐어요. 공수 전환이 엄청 빨리 될 정도로 특히나 후반전 들어가서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양 팀 다 체력이 괜찮을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 팀 다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선제골은 세네갈 이어서 또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사실 2대0으로 카타르를 상대로 카타르의 여정은 여기까지구나. 카타르가 목표가 바뀌었죠. 사실 세네갈이 2골을 넣으면서 월드컵 시작 전까지는 16강을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개최국 축복이 이어질 거냐 안 이어질 거냐 그거였는데 2차전에서 세네갈 상대로 2골을 먹히면서 한 골을 넣을 수 있냐 넣을 수 없냐 갑자기 카타르 전력이 갑자기 중국처럼 중국이 여러분들 그 한일 월드컵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코스타리카 때 2대0 터키한테 3대0 브라질한테 4대0으로 졌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처럼 카타르가 무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카타르가 그래도 계속 그 이후부터 분위기를 다시 본인 쪽으로 잡아오고요. 사실 골 들어가기 전에는 경기 흐름이 자기 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골이 나오기 때문에 카타르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첫 골이 문타리 선수인데요. 모하메드 문타리 선수가 카타르의 월드컵 첫 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상으로 골이 많이 나온 것과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뿐이지. 네. 그래서 추격의 의지, 한 골 들어가서 이거 카타르 잘하면은 월드컵 첫 승점까지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아닐까 바로 네, 추가골을 세네갈한테 먹히면서 결국에 세네갈이 1대3으로 승리하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 카타르의 첫 승점은 네, 다음 경기 네덜란드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제일 강팀이라고 A조 안에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팀을 상대로 카타르가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카타르가요 나쁘게 생각할 이제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강호들을 격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카타르가 나름대로 한 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월드컵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역시나 대단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 열린 경기죠. 네덜란드 에콰도르 경기. 이 경기는 양팀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경기가 생각보다 에콰도르가 찐득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잘 잡으면서 카타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덜란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첫 승점도 벌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카타르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월드컵을 이미 탈락을 확정지었지만 의미 있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이번 카타르랑 세네갈 경기도 저번 에콰도르랑 개막전 경기처럼 카타르 관중들이 좀 이제 점수차가 벌어질 때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나서는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의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B조 잉글랜드 대 미국. 네, 두 동맹국이라고 해야 되나? 두 동맹국들의 경기였는데요. 경기는 그래도 잉글랜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차전의 그 공격력은 온데간데도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무승부만 벌써 두 번 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 D조 경기 튀니지 대 호주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0대1로 호주가 이겼는데요. 이 한 골이 진짜 그 경기 막판에 들어간 골이기 때문에 호주가 경기 막판이다. 그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골이었기 때문에 물론 굴절이 돼서 운이 좋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두 팀 다 좀 비등비등했어요. 기회들이 양 팀 다 조금씩 있었고 양 팀 다 그 찬스들을 조금씩 놓쳤고 그래서 0대0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경기 내내 이거 잘못 눌렀어. 경기 내내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은 오히려 튀니지가 많았고요. 찬스는 두 팀 다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경기는 호주가 이겼어요. 점유율도 사실 호주가 튀니지한테 밀렸는데 그래서 약간 이 경기가 이변이 있는 경기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주가 1차전에 그 프랑스한테 4대1로 진 걸 생각하면은 물론 프랑스가 디펜딩 챔피언인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호주가 잘 싸운 거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튀니지 상대로 승점 3점을 잡았다는 거는 아직 16강을 향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 또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게 다른 두 국가는 전부 승점 1점인데 호주만 3점이에요. 이 얘기는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두어도 다른 경기 결과 상관없이 이제 조 2위로 16강을 갈 수도 있다는 거.
호주가 좀 되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호주가 이겼고, 다음 C조 경기 폴란드랑 사우디아라비아 2대 0으로 폴란드가 이겼는데, 경기는 솔직히 말할게요. 전반전에는 사우디가 오히려 폴란드를 상대로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 찬스들을 전부 사우디가 가졌는데, 또 PK까지 얻어냈는데 역시나 추체트니 골키퍼, 네, 기가 막히게, 또 막으면서 PK까지 맞고, 정말 전반전에 사실 사우디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반전에 골을 넣었어야 돼요. 근데 전반전에 골이 안 나오면서 이게 꼬였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 결국 후반전에 두 골이죠. 거기다 또 레반도프스키의 또 월드컵 첫 골.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레비가 드디어 첫 골을 넣으면서 폴란드의 승리를, 조국의 승리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고, 결국 2대 0으로 끝나면서 폴란드가 사우디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가 1차전 패배를 이기고 승리 거두었고, 사우디는 반대로 다 좋은데, 경기력 자체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는 거, 그 점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랑 덴마크 경기 2대1로 프랑스가 이겼는데, 이 경기도 이 은바페 선수가 두 골을 넣었어요. 은바페 선수가 두 골을 넣은 경기인데, 경기는 보시다시피 슈팅도 프랑스가 많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프랑스가 골을 많이 넣지 못했어요. 네. 오히려 은바페 골 이후로 이제 이 뭐냐면 에릭센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오히려 프랑스가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승점 3점이라는 꾸역승이죠. 승점 3점을 만들어내면서 프랑스가 승점 6점이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디펜딩 챔피언 저주라든지, 전경기 우승 디펜딩 챔피언, 그러니까 우승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조별리그나 이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프랑스가 그걸 깼습니다. 깼고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벌써 2승을 따냈고, 나머지 3차전 프랑스 입장에서는 확실히 16강 그 이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 1위를 확정을 짓고, 네, 조 2위 팀이랑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3차전엔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C조 경기는 지금 아르헨티나랑 멕시코 경기인데 2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메시 선수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화면에도 여기 잡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서 결국 최종 순위를 보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남은 길을 참고였고요. A조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에콰도르, 세네갈, 카타르 순인데 승점이 4점, 4점, 3점, 0점입니다. 최종전 같은 경우는 동시에 펼쳐지는데, 카타르는 이제 네덜란드랑 에콰도르는 세네갈이랑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되는데, 2차전 내용을 보면 사실 카타르가 네덜란드 상대로 뭐 에콰도르 한 것처럼 첫 승점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카타르 입장에서는 세 팀 중에 가장 부담되는 팀이 네덜란드거든요. 근데 앞선 두 경기를 전부 졌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월드컵 승점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반대로 에콰도르랑 세네갈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경기에 따라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사실 카타르한테 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16강에 다 가요. 네덜란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 상당히 유리한 곳이 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A조는 사실 어느 팀이 올라갈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 세 팀이 카타르한테는 미안하지만 위에 있는 세 팀이 약간 다 승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B조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이란, 미국, 웨일스 순인데 승점이 4-3-2-1이에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잉글랜드랑 웨일스 같은 영향방 국가끼리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고 이란이랑 미국 또 적성국 매치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잉글랜드가 웨일스를 최종전에 이기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잉글랜드가 물론 2차전에서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물론 축구라는 게 둥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전력 면으로 봤을 때나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잉글랜드가 웨일스한테 지기도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시나 승점 면에서도 남은 경기 면에서 봤을 때 잉글랜드가 제일 유리해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미국 이 두 국가는 사실 약간 좀 오리무중입니다. 이란이 2차전을 이겨버리면서 이게 무승부나 졌을 때는 좀 모르는데 이겨버리면서 일이 약간 꼬였어요. 그래서 비주도 역시나 상당히 혼전의 양상에 있고요. C조는 폴란드, 아르헨티나, 사우디, 멕시코 순인데 역시나 여기도 4-3-3-1로 되어 있어요. 1위는 폴란드예요. 네,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폴란드인데 마지막 경기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우디는 멕시코를 상대로 붙게 되는데 사우디가 지금까지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사우디를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는데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1차전에는 확실히 성과가 드러났지만 2차전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였어요. 이걸 생각했을 때 3차전도 어떻게 판단 내리기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폴란드랑 아르헨티나 경기는 사실 원래대로라면 아르헨티나를 말하겠지만 역시나 힘들어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르헨티나가 확실히 이길 거라는 좀 보장이 없어요. 1차전에 워낙에 또 아르헨티나가 삽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면에서 봤을 때 사실 아르헨티나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조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호주, 덴마크, 튀니지 6-3-1-1로 되어 있는데 일단 3, 4위 같은 경우는 다득점에서 덴마크가 앞서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프랑스랑 튀니지 이렇게 붙게 됐고 호주랑 덴마크 이렇게 됐는데 일단 호주 입장에서 서술해 드리자면은 호주가 지금 되게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지금 튀니지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 뭐 1대 0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이겼지만 중요한 건 이겼다는 거죠.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덴마크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과만 낸다면은 그래도 좀 더 쉬워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튀니지가 프랑스를 이긴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호주가 조 3위로 이제 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이왕이면 그래도 확실하게 이기는 게 좋겠죠. 호주 입장에서는 덴마크도 역시나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 호주만 잘 잡으면은 2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덴마크도 그렇고 프랑스랑 튀니지는 진짜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일 겁니다. 프랑스 상대로 뭐라도 해야지 상대 가리지 않고 프랑스가 워낙에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금 거의 지금 사실 조 1위를 확정지었다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호주랑
지금 득실차 뭐 그런 거 감안하고 사실 승자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호주가 네, 프랑스 상대로 졌기 때문에 사실상 1위 확정이에요. 1위 확정.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히 경기를 치를 수 있겠지만 튀니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렇게 네 어, 나머지 경기들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2조 이제 2차전 경기죠. 네 일본이 사실 이제 앞선 1차전에서 독일을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코스타리카까지 잡아내면은 거의 사실상 16강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코스타리카가 쉽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일본이 한 번도 A매치에서 진 적이 없어요. 네, 심지어 5승 1무기 때문에 5승 1무 맞죠?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역시나 사실 통계라는 게 믿을 만한 게 아닌 게 이렇게 통계 자료가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첫 패배가 이번 월드컵이란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네,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면서 어 2조는 정말 혼전에 빠졌어요. 지금 서로 이제 물리고 물리는 그런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승점이 비등비등합니다. 어느 한 팀이 확 잘하는 느낌보다는 네 팀이 약간 서로 엉키고 엉켜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일본이 경기 자체는 이제 계속 점유했는데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전반전에 골을 넣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고 특히나 가마다 선수죠. 가마다 선수가 보면 볼수록 네,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그게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후반 막판에 이제 정말 어이없게 네, 사실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슈팅 공간을 내주면서 결국에 그거 하나로 사실 골키퍼 손 맞고 그것도 되게 절묘하게 들어갔거든요. 운이 좋았으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운이 없었다라는 것도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도 사실 실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이제 도하의 이제 기적에 이어서 또 도하의 참사까지 경험하게 된 일본입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랑 모로코 참사는 네,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벨기에도 그랬어요. 벨기에가 아무래도 피파 랭킹 2위고 모로코가 22위이기 때문에 벨기에가 손쉽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네. 전반도 사실 모로코가 골을 넣었는데 네, 옵사이드로 한번 취소가 되었고 경기 자체가 뭔가 벨기에가 모로코한테 밀리는 듯한 경기가 너무 이제 덕배 그러니까 케빈 더브라너 케빈 더브라너 데브라이너 선수 중심으로 패스 전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격이 단조로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한테 공격을 읽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모로코가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네, 벨기에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또 벨기에가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조도 점점 혼전속으로 빠지고 있고요. 자, 크로아티아는 캐나다 경기. 이 경기도 사실 혼전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네, 캐나다가 이제 데이비스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면서 크로아티아도 앞선 두 팀처럼 이변이 생략이 된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네 골을 몰아치면서 네, 역시 크로아티아는 변함없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캐나다가 지면서 카타르에 이어서 두 번째 탈락 국가가 캐나다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스페인하고 독일 경기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선제골은 스페인 쪽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경기 막판에 독일이 어찌저찌해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독일보다 스페인이 좀 더 좋았는데 어, 결과는 스페인 입장에서 아쉽죠.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독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면은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설령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2조는 스페인 4점, 일본 3점, 코스타리카 3점, 독일 1점이고요. 득실차에서 코스타리카가 밀리면서 월드컵은 승점 다음에 득실차를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2위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일본이 스페인이랑 코스타리카가 독일이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마지막에 만났어요. 예, 2조 최강팀이라 불리는 스페인을 상대로 지금까지 강강약약의 좀 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 약한 모습을 특히 이제 모리아스 감독님의 이제 특이한 그런 전술인데 이번에도 과연 한 번 더 도하의 기적, 도하의 참사, 또 다시 도하의 기적을 쓸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타리카하고 독일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독일은 일단 자력 진출이 힘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자력 진출이 아니라 일단 코스타리카를 이기고 나머지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타리카가 이기는 순간 16강 진출입니다. 경기 볼 필요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2조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조는 크로아티아 4점, 모로코 4점, 벨기에 3점, 캐나다 0점입니다. 캐나다는 일단 탈락을 확정지었고요. 이 F조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모로코한테 지면서 경기 자체가 사실 혼전의 양상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2조랑 약간 비슷한 구도의 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자, 나머지 팀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